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님도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말했죠. 그 똑똑한 선생님도 자기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했는데 지금까지 입시는 이해 못하겠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승쌤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여름 동안에 수업을 하느라고 사실 한 2달 동안에 거의 못 찍었잖아요, 영상을. 네. 저희 진짜 학생들 1300으로 시작해서 막 1500점대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8월에 시험인데 해볼 것 같아요, 애들이. 벌써 이제 8월 엄청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사실 매달이 중요하지만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이제 시점일 텐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학교를 개학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도 굉장히 이제 보니까 많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원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지원서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에세이 작성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본인의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커먼앱에 쓸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해볼 주제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무리는 또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총 3단계로 나눠서 이제 막 8학년, 9학년, 10학년 이제 막 학기가 새로 딱 시작되고 이제 입시 지원서를 또 채우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시즌을 가게 될 학생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왔고 이제 이걸 잘 포장을 해서 지원서에다 담아내야 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자녀분들에게도 이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입시 과정을 결국에는 해나가는 건 학생들인데, 저희가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어머님이 입시에 고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가장 입시를 딱 시작을 이제 내가 빌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부터 딱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3단계라고 하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아래서부터 하나씩 쌓아가는 거죠. 피라미드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맨 밑에 있는 단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혹은 퀄리파이가 되는 그런 자격 요건이 엄청나게 타이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서는 그만큼 떨어져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밑에가 없으면 이제 그렇죠. 위에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뭐 대학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1학년 때 5,000명이 들어갔다가 2학년 때 4,000명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처럼, 물론 이제 지원서라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큰 점수를 못 받으면 아무리 여기 위해서 점수를 잘 받아도 디퍼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ultimately 뭐 떨어질 수 있죠. 왜냐면 이 3가지를 다 가지는 친구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단계별로 피라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27회 한번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누구나도 다 아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카데믹 팩터를 제가 첫 단계라고 해요.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 성적에 관련된 것들.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아카데믹 팩터면 뭐 열심히 GPA랑 테스트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탑20이랑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세팅을 이미 다 해놔요. 근데 이제 랭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렇게 중요하다고 세팅을 굳이 안 해놔요. 왜냐면 어쨌든 밑에 가면 갈수록 아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받는 게 주 목적이고, 위에 가면 위에 갈수록 너무 많이 지원을 하니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기준이 엄격해지는 거죠. 필터링 시스템이 굉장히 촘촘히 짜여져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이, 그리고 나는 힙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거 영상 보고 나도 힙스일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로 정말 정직하게 준비했던 친구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영상들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저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거니까. 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카데믹 팩터를 얘기할 거고, 여기서는 5가지로 우리가 나눠줍니다. 첫 번째는 GPA, 그리고 rigorous class, rank, test scores, 마지막으로는 recommendation letter. recommendation letter가 왜 아카데믹 팩터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5가지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모든 학교를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다 스코링하고 학생들 지원서를 준비하고 학교 리스트를 만드는 건 그렇게까지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어느 정도 다 잘하는 친구들은
다 퀄리파이가 거의 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지원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더 뽐낼까, 그리고 내가 뭘 보여줘야 될까라는 거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뭐 팩터 뭘 보냐, 학교가 무엇을 보냐. 그럼 학교가 다 이 아카데믹 팩터의 모든 5개를 보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체크를 하나하나씩 해보면 탑 20이나 탑 25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클래스 랭크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 정도, 2개 정도 학교는 클래스 랭크가 임포턴하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랭크도 안 알려줘요. 일부러 괜히 오히려 더 이제 싸움을 만들까봐, 너무나도 경쟁 그런 걸 만들까봐 일단 랭크를 안 알려주는 것도 있고, 학교도 랭크를 안 본다라는 지정을 많이 해놨으니까 랭크가 의미 없다고 해서 다 지운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혹은 그랬던 거고. 그래서 랭크는 없어. 오케이, 그럼 랭크는 내가 1등이냐 네가 2등이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실제로는 탑 10%냐, 그럼 예를 들어 100명 중에 5명, 10명, 15명 뭐. 근데 우리가 기준으로 좀 잡는 탑은 탑 10%라고 좀 해요.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탑 10명. 근데 이게 전체 풀 애플리케이션 말고 내 학교가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는 랭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5개에서 하나 떨어졌잖아요. 4가지 중에 뭐가 좀 중요할까라는 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순위를. 근데 일단은 저는 많은 학교들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본 결과, 그리고 많은 입학 사정관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공통점으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rigorous class. 얼마나 챌린징한 클래스들을 학교 안에서 들었냐라는 게 더 중요해요. 콜세라 같은 거랑 이제 온라인 클래스랑 프리컬리지랑 여러 가지로 우리가 셀프 스터디에서 혼자 나가서 시험 보고 막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학교 안에서 프로바이드 돼 있는 클래스들 중에 가장 rigorous한 클래스들을 들었냐 안 들었냐라는 걸 일단 기준점으로 둬요.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느 학교는 또 밖에 나가서 시험 보는 거 되게 싫어하고 policy가 되게 스트릭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주어진 나한테 혹은 학생들에게 클래스들 중에 AP가 뭐 12개 있는 학교가 있고 8개 있는 학교가 있고 5개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어널스만 있는 학교가 있고, 그러면 그거랑 플러스로 학교가 밖에 나가서 봐도 돼 라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한쪽적으로 다 본 다음에 너 정말 rigorous한 학생이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측정을 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rigorous한 학생인지. 근데 이게 두 번째 순위랑 또 연관돼 있어. 뭐냐면 GPA. 그러니까 rigorous한 클래스를 잘 듣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GPA를 유지하면서 들었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막 3.5 밑으로 사실 좀 내려가거나 하면은, 왜냐면 힙스나 아이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 거의 3.8 9인 학생들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rigorous 클래스를 듣는 건 좋아요. 그래서 뭐 AP를 8개, 10개, 12개, 11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때 AP를 거의 다 끝내놓으라고 하는 멘토십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입시는 9, 10, 11 이렇게 3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탠포드나 어떤 학교 몇 명들은 9학년을 안 본다라는 걸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10, 11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성향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9, 10, 11을 기준으로 CGPA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거를 언웨이트로 환산을 했을 때 학교에서 25등부터 1등까지는 거의 다 3.9에서 4.0 되는데 3.54 이렇게 좀 반올림 되지 않았을 때, 3.9가 안 됐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자격 조건에서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른 것들을 보겠죠. 얘가 3.8이네? 근데 AP를 13개를 들었어. 13개가 다 5점이야. 근데 아니면 혹은 13개를 들었다라는 것 자체, 그것도 학교 안에서. 그러면 3.8이어도 괜찮죠. 아, 그쵸. 왜 그러냐면 너 그거 어떻게 다 준비를 했니? 그 힘든 클래스들을. 이거는 절대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프로세스지만, 이걸 그래도 단순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그냥 많이 AP를 들었고 GPA가 3.9면 난 되게 좋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언웨이트드로 우리 얘기합시다. 왜냐면 웨이트드는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rigorous class랑 GPA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 SAT. 맞아요. ACT. 토플은 인터내셔널 학생들만 적용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SAT랑 3년 이상, 4년 이상 혹은 여러 가지 토플 웨이버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토플은 나중에 솔직히 1550 받았는데 토플 100이 안 넘어요 라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테스트 스코어는 무조건 75% to 25%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대부분 학교는 1570 정도가 75%이고 25%는 1520 정도 혹은 1500 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뭐 미시건이라든지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1470. 그럼 우리가 그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누가 봐도 1550이 average 거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550을 받아라는 게 75%를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은 뭐 너무 힘들죠. 1570이라는 점수가 쉽진 않잖아요. 저희 학생들도 많이 받지만 그만큼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받는 점수의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코가 75%로 되기 위해서는 1570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또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1570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시험을 안 봐도 된다라고 하고 1550 정도를 받는 친구들은 나 좀 아쉬워요 라고 하면 한 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5%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근데 왜 75%로 들어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스템 학생이라든지 비즈니스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라든지 리터처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가 있잖아요. 학과 걔네들이 좀 필요해요. 왜 이렇게 1470에서 1570 갭이 왜 이렇게 커?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도 들어간 거잖아요. 1470, 1500 얘네들은 대부분은 그렇죠.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 아트인 학생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로소피를 공부한다고 하면 당연히 리딩, 라이팅, 컴프레션을 보겠죠. 그런 것처럼 아트인데 리딩, 라이팅, 컴프레션은 그만큼 안 보겠죠. 덜 보겠죠. 상대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퍼센타일이 좀 나눠집니다. 75% 지하하는 학생들은 닥터라든지 뭐 스템 학생들 뭐 등등등. 코딩도 요즘 뭐 코딩이니까 그렇게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스템 학생 중에 엔지니어가 리서치 페이퍼 제일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우리 한국 학생들은 75%를 조금 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GPA는 아까 얘기했던 rigorous class 같은 경우를 많이 듣고 맞아. GPA는 웬만하면 3.9 이상 4.0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 4.0은 3.9 이상 좀 많이 들었다고 하면 3.8 네. 정도까지는 괜찮고 SAT는 웬만하면 1570 받은 게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1550까지는 그래도 받아놓자라는 거죠. 맞아요. 1540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요. 막 1550 안 받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GPA 그런데 마지막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잖아요. recommendation letter. 이게 무슨 아카데믹 팩터냐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저도 지원서 팩터나 아니면 개인 등급에서 많이 넣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아카데믹 팩터 맞아요. 왜냐? 내가 들었던 수업에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 chemistry, AP, history 뭐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 2명한테 받는 거니까 이 2명이 아카데믹한 관점에서 이 학생한테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숫자로 주는 건 아니라 이제 말로써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excellent 하다, one of a kind다, 뭐 아니면 probably gonna never meet him again or something like that. Like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카데믹 팩터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recommendation letter를 봤는데 학생은 너무 좋은데 공부는 되게 못해. 그러면 사실 좋은 recommendation letter가 그렇죠.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지만 그 선생님한테 보여줬던 그 학생의 어떤 아카데믹한 그런 탤런트가 보여져야만 사실 맞아요. 의미 있는 recommendation letter가 나오기 때문에 아카데믹 팩터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저희 1순위들을 보면 성적도 제일 좋고 관계도 제일 좋은 게 1순위고 저는 제 바이오 선생님이랑 엄청 좋았거든요. 같이 막 밥도 먹고 먹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로 내가 이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왜? 이 선생님이 나한테 주는 또 여러 가지 영향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 힘들었을 때 되게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근데 이런 친구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막 저는 엑스트로버트니까 잘 친해져요. 근데 인트로버트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친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대신 선생님은 다 알아. 얘가 좀 수줍어하는 거야. 근데 내 반에선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그건 다 저희가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느껴져요. 얘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말을 잘 안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내가 점수를 되게 높게 받았던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전공과 혹은 관련된 이런 거면 이것도 저는 좋은 레커멘데이션 레터인 것 같고 좀 안 좋은 레커멘데이션 레터는 뭐 그렇게 교류도 없었는데 혹은 교류는 되게 많았는데 성적이 진짜 안 좋은 거 있죠. 막 B 플러스나 뭐 B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카데믹 팩터로 지정을 해놓은 거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걱정이 되죠.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4가지를 어느 정도 충족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출전을 이제 받은 거죠. 출전의 기회를. 자격 요건의 가장 아랫부분을 이제 충족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아랫부분에서도 가장 위에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발하면 다 같은 동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이제 좀 앞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그렇죠. 좀
요거에서 요만큼 부족한 친구들은 출전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뒤에서 뛰겠죠. 근데 이제 뛸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감히 얘기를 한다 할 수는 없어요. 죄송한데 저는 3.7이고 1470이고 선생님 레코멘데이션 잘 모르겠고 그러면 저는 이제 못하는 건가요? 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체크마크를 다 받으면 되게 좋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그렇죠. 여기 하나서 못 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두 개에서 잘 받으면 또 이것도 모르죠. 그냥 찬스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GPA나 이거는 좀 떨어지는데 얘가 진짜 막 학교 외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뭘 했을지도 그런 거 맞아요. 모르는 거니까 저희가 그리고 그거를 좋아하는 학교를 찾아서 커뮤니티를 이해하면 좋아서 그 학교에다가 힘을 실어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조렌 피터슨이라는 교수님도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말했죠. 그 똑똑한 선생님도 자기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했는데 지금까지 입신 이해 못하겠다고 해요. 너무 sophisticated한 프로세스라서 솔직히 홀리스틱이라는 단어로 너무 말이 안 되는 프로세스라서 admire 하면서도 살짝 이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도 감히 어디 나가서 100% 이 친구한테 개런티를 주는 그런 말은 하진 않지만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55% 정도 이상 너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전 어디든 무조건 합니다. 그게 프린스턴이든 스탠포드든 하버드든 왜냐면 55% 정도가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거의 10이면 5명은 붙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될 수 있으면 당연히 해보는 게 맞아요. 맞는 거죠. 그게 없어요. 뭐 우리 학교에 오려면 이거 20개를 하세요라고 그게 없잖아요. 딱 지정된 게 없어서. 그러면 뭐 너무 쉽죠. 오케이 4.0 AMC, AME 뭐 어떤 대회에서 2개 금상 이거 딱 체크리스트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아카데믹 팩터 이해하셨죠?